밤하늘에 떠있는 저 아름다운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낭만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 완벽한 은빛 천체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우주 전쟁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 1g의 한화 약 1억 원, 덤프트럭 한 대 분량이면 미국 전역을 1년 동안 텅펑 먹여 살릴 수 있는 궁극의 우주 마법 가루가 바로 저기 영롱한 달의 뒷면에 파묻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중국의 달 뒷면 탐사는 그들이 떠드는 것처럼 인류의 위대한 도약 따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달에 도착해서 깃발을 꽂고 달의 모래밭에 삽을 뜨는 국가가 지구 전체의 에너지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소름 돋는 진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달의 뒷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자본 전쟁, 그리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달의 비밀 헬륨3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에 파묻혀 있다는 헬륨3, 도대체 이게 뭐길래 천조국 미국과 대륙의 중국이 눈이 뒤집혀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놀이공원 통선에 들어가는 그 헬륨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숫자 3이 붙었죠? 이 숫자 하나가 붙음으로써 이 물질이 전 우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인공태양, 즉 핵융합 발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전혀 안 어렵습니다. 딱 1분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 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라는 무거운 원소의 핵을 쪼개서 전기를 만듭니다. 핵이 쪼개질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로 집채만한 거대 바람개비, 즉 터빈을 미친듯이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이 원자력 발전이 효율은 끝내주게 좋은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쓰고 나면 수만 년 동안 썩지 않는 무시무시한 방사능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터지기라도 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상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야, 무거운 걸 쪼개니까 방사능 쓰레기가 나오잖아. 반대로 엄청 가벼운 애들을 차릉 뭉치듯이 꽉 뭉쳐버리면 어떨까? 이게 바로 밤하늘의 태양이 스스로 불타오르는 원리, 핵융합입니다. 지금 인간이 개발 중인 핵융합 발전도 우라늄 대신 가벼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뭉치게 해서 이때 나오는 엄청난 열로 똑같이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 한 컵 분량의 가벼운 원료만 있으면 석유 수백 배럴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핵융합 발전을 하더라도 방사능 찌꺼기가 나올 일도 없고 심지어 온실가스도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발전기에 스위치만 끄면 그 즉시 발전기가 꺼지니까 폭발할 위험도 제로입니다. 인류를 기후위기에서 구원하고 에너지 고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완벽한 에너지 발전 방법인 셈이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골 때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핵융합을 지구에서 하려면 태양 중심보다 더 뜨거운 무려 1억도가 넘는 엄청난 열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억도짜리 불덩이를 지구에 있는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철이든 다이아몬드든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릇에 닿으면 녹으니까 강력한 자기장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부양 튜브를 만들자.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으로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자석 방어막을 친 다음 그 허공에 재료를 가둬놓고 미친듯이 돌리자는 겁니다. 이때 연료로 쓰는 녀석들이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얘네 둘이 1억도의 온도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쾅 부딪히면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핵융합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얘네 둘이 부딪혀서 에너지를 낼 때 아주 난폭한 중성자라는 총알이 사방으로 튀는 겁니다. 이 중성자라는 놈은 이름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과학자들이 1억도의 불덩이를 가두려고 쳐놓은 튼튼한 자석 방어막, 자기장을 그냥 유령처럼 쓱 통과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석 방어막을 무시하고 뚫고 나간 이 무수한 중성자 총알들은 어디로 갈까요? 장치를 감싸고 있는 진짜 쇳덩어리, 두꺼운 금속벽을 마구마구 때려 부수고 심지어 그 금속을 방사능 덩어리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인류 최고의 최첨더단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총알에 자기가 맞아서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내부가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 입장에선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환장할 노릇이죠.
바로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헬륨3입니다. 기존의 삼중수소를 빼버리고 대신 헬륨3를 넣고 중수소와 함께 뭉치게 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벽을 때려 부수는 나쁜 중성자 대신 양성자라는 아주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친구가 튀어나오죠. 이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자기장으로 아주 예쁘고 안전하게 가둘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부서질 일이 아예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발생하는 양성자는 그 자체로 플러스 전기를 띤 전ging 덩어리입니다.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존의 복잡한 발전 방식이 아니라 입자 그 자체를 즉시 곧바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과학계에선 직접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 효율이 기존 30%대에서 무려 70% 이상으로 미친 듯이 떡상합니다. 결국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은 방사능 위험 제로, 기계 고장 제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라는 진짜 우주가 내린 궁극의 에너지 발전인 것입니다. 자, 완벽하죠? 이 헬륨3를 당장 캐서 써야겠죠? 그런데 딱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었으니 바로 우리 지구에는 이 헬륨3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땅을 샅샅이 다 파 뒤집어 엎어도 헬륨3 15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지구에는 15톤도 없는 이 귀한 녀석이 왜 뜬금없이 달에는 산더미처럼 널려 있을까요? 헬륨3의 진짜 고향은 사실 지구도 달도 아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막 뿜어낼 때 입자들을 태양풍이라는 형태로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이때 헬륨3가 섞여서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구는 투명하고 거대한 방어막, 자기장과 대기권을 두껍게 두르고 있습니다. 이 방어막이 태양풍을 다 튕겨내버려요. 덕분에 우리가 우주 방사선에 타 죽지 않고 평화롭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그 귀한 헬륨3도 방어막에 튕겨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달을 보세요. 달은 대기층이라는 공기도 없고 자기장 방어막도 아예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45억 년입니다. 45억 년 동안 달은 태양이 쏘아대는 태양풍을 온몸으로 말 그대로 흠씬 두드려 맞았습니다. 달 표면에 덮인 모래알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헬륨3를 쫙쫙 빨아들인 겁니다. 최신 천문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달 표면 모래에 묻혀있는 헬륨3의 양은 최소 11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덤프트럭 한 대 약 25톤이면 미국 전체가 1년을 펑펑 쓴다고 했죠. 달에 있는 걸 캐오기만 하면 인류 전체가 약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강대국들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2024년에 창어 6호라는 탐사선을 쏴서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해 흙을 퍼왔습니다. 왜 하필 예쁜 앞면도 아니고 어두운 뒷면일까요? 달은 지구를 향해 항상 한쪽 면만 보여줍니다. 달의 뒷면은 영원히 깊은 우주를 향해 뻥 뚫려 있죠. 즉 태양풍을 훨씬 더 다이렉트로 아주 맛있고 진하게 흡수하는 완벽한 헬륨3 맛집인 셈입니다. 중국 연구진은 이 달의 흙을 적당한 온도로 살짝 가열해서 헬륨3 가스만 쏙 뽑아내는 아주 경제적인 추출 공정까지 완성해서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제일 비싼 땅의 비밀을 풀었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이 꼴을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 눈이 완전히 뒤집힌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970년대 아폴로 계획 이후로 50년 넘게 달은 쳐다도 안 보던 미국이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달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죠. 미국은 우리는 인류를 위해 우주비행사들을 다시 달에 보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달의 헬륨3 채굴권을 가장 먼저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2등을 위한 자비 따위는 없습니다. 달에 먼저 도착해서 파이프라인 꽂고 광산을 돌리는 나라가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지구의 경제와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예리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자기들 맘대로 펜스 치고 캐오는 게 합법인가요? 맞습니다. 국제법상 달의 땅은 어느 나라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대국들의 기가 막힌 말장난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주도한 아르테미스 협정을 보면요, 달의 땅 자체를 가질 순 없지만 네가 파낸 광물은 네 거다 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국립공원 땅은 내게 아니지만 거기서 캔
산삼은 내 주머니에 넣어도 합법이라는 논리를 전 세계에 합법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돈 잔치의 판이 커집니다. 이제 국가들만 끼어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민간 억만장자들이 진한 돈 냄새를 맡고 참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120m짜리 거대 로켓 스타쉽, 이거 그냥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화성으로 여행가는 낭만적인 여객선이 아닙니다. 달에 있는 희귀 광물들을 한 번에 100톤씩 아주 꽉꽉 채워서 지구로 배달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화물선이자 자원 약탈선입니다. 머스크가 왜 그동안 미친듯이 로켓을 재활용하려고 길을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달에서 헬륨3를 캐서 지구로 가져오는 비용이 헬륨3가 창출할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싸지는 순간, 그날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구 전체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우주 최고 절대 권력자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이제 밤하늘의 달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시나요? 낭만과 소원의 상징이었던 예쁜 달은 이제 수경원짜리 지폐가 묻혀있는 광산이자 강대국들의 거대한 탐욕이 부딪히는 21세기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달의 헬륨3가 기후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었을 때 인류가 그것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번쩍이는 황금이 잉카 제국 원주민들의 무자비한 학살을 불렀고,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석유가 중동을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었듯이 저 아름다운 달에 묻힌 헬륨3가 인류 최초의 우주 영토 전쟁을 시작하는 끔찍한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로 탐사선 하나 제대로 쏠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들은 결국 미국이나 중국, 일론 머스크가 독점한 에너지를 구걸하며 써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에너지 식민지가 될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달을 둘러싼 이 달콤 살벌한 우주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꽉 채워줄 미치도록 재밌고 소름 돋는 진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